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주일에 저희 뵙는데 어떻게 저녁 식사는 하시고 오셨는지요? 오늘 건강미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또 따끈따끈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뵀는지 한번 라운드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닥 신용융자 사상 최대 시한폭탄 터질까? 라는 주제네요. 자, 제목이 약간 길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살벌한데요. 저 타이틀을 뽑은 게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은 뭐 반도체주 잡아야 되냐. 네. 굉장히 이렇게 이제 1차원적이잖아요. 이런 네. 거는 주식을 했을 때. 근데 코스닥 신용융자가 굉장히 사상 최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한폭탄 돌리게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주식을 한 이제 10년 정도 했거나, 네. 아니면 한 100% 이상, 3번 이상 먹은 사람이 나름 비법을 갖고 시장에 접근하는 네.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조금 전문가적인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타이밍이 오늘 기가 막힌 건가요? 우리? 그렇죠. 이제 타이밍은 기가 막힌데 사실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뭐를 느꼈느냐, 네. 시청률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은 이 신용융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 네. 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막 그런 종목들 따끈따끈한 거 이런 거 조금 이제 이 양봉 내가면서 급등하는 거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진짜 저렇게 신용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돈을 네. 벌어주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이제 조금 타짜들만 그렇죠. 이렇게 냄새를 맡는 그런 거죠. 보면은 신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많고 투기적인 매수세가 몰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네. 잘 되면은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 수건 돌리기 네. 해보셨죠? 예, 그렇죠. 그죠? 누가 걸리면은 그냥 바가지 쓰는 건데. 네. 네. 일단 이제 옛날 부동산으로 따진다면 이제 딱지.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는 게 신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것처럼 자,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시한폭탄 돌리기냐 한 단계 레벨업이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용융자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거래소와 코스닥 한번 전체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3개 정도의 구간을 제가 일봉 차트에서 그 시점을 잡았는데요. 첫 번째 시점은 9월 달, 그리고 두 번째 시점은 12월 달,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달, 그리고 세 번째 시점이 현재 시점인데, 세 번의 시점을 잡은 건 왜 그랬냐면은 9월 중순서부터 그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신용 잔고의 흐름, 그리고 지수가 제일 바닥까지 내렸을 때 지수의 흐름, 신용 융자 잔고의 흐름,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 잔고 추이를 그 3개 시점을 나눠가지고 제가 그 신용 잔고 금액을 뽑아왔는데요. 그 주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그 시점, 하락하기 직전의 시점이 2014년도 9월 17일, 18일인데 그때 시점에 신용 잔고가 2조 6,600억 원부터 2조 7천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했던 시점이 1월 7, 8일이었는데 그때 시점에 신용 잔고는 2조 5천억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1월 28일하고 29일 여기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그 신용 융자 잔고는 2조 6천억 원대.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 신용 잔고의 추이는 별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은 신용 잔고가 감소가 됐지만은 그 금액 자체가 한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다시 지수가 올라가니까 한 1,000억 원 정도의 증가가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일봉 차트도 시점을 세 개의 시점으로 잡았는데 첫 번째 시점이 9월 한 25일경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12월 중순 정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세 개의 시점을 나눴을 때 신용장고의 추이를 보게 되니까 자, 9월 25일과 9월 26일 날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기 직전에 신용융자잔고는 2조 6,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었을 때 12월 19일과 18일 정도의 그 신용융자잔고는 2조 5,400억 원.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잔고가 얼마가 줄었냐? 한 1,2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수가 현재 최고치를 형성하면서 590포인트대 600포인트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신용융자잔고는 2조 8,900억 원대. 그럼 얼마가 늘었냐? 최근에 4,500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3,40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으로 개인들의 신용융자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융자가 뭐 많이 늘었다 해서 사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신용융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한다. 네. 전문가님 1년 동안 리스크를 조금 많이 줄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네. 주식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1년에 몇 %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수익률을. 그냥 예. 세게 불러도 되나요? 네. 저는 최근에 네. 그 옛날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100% 상승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방향성만 딱 맞아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렇죠. 연속성. 1년 연속성. 네. 그러면 저는 한 종목 1년에 뭐 한 3종목 정도 잡아가지고 한 100% 상승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번 연도 종목을 말고 내년도 그렇고 매년. 항상. 네, 매년. 항상. 저는 네. 100%. 네. 저는 한 1년에 한 30%에서 35% 정도면 만족을 한다.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조금 상승장에서 욕심내면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하는데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평균 50% 정도 전후 목표를 좀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은행 정책 금리가 은행에다 우리가 1억 원 맡기면 1년에 200만 원 주죠. 2% 정도. 예, 2% 주죠. 자, 그러면 50%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는 25년 맡겨야 돼요. 그렇죠? 은행에 25년을 맡겨야 50% 수익이 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걸 1년 정도만에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곱하기 50배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지금 재테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은행에서 1년에 있을 거를 주식에서는 50년이나 은행에서 30년 걸릴 걸 주식에서 1년 만에 우리가 해치려고 한다. 수익률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빠른 재테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신용이라는 건 뭡니까? 외상으로 내 돈 1억 있는데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이 주식을. 또 거기서 외상으로 또 사는 거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또 외상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또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50년이나 30년이 걸릴 것도 답답한 거예요. 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돈을 빌려서까지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100년 걸릴 거를 신용으로 사는 거니까 사실 은행에서 50년 걸릴 게 100년 걸리는 거죠. 그렇죠. 더블 수익을 더 바라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신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행보다 50배나 30배나 빠른 주식을 채찍을 더 가해서 신용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한폭탄 게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개념하고 틀려요. 그렇죠? 대출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방금 우리 최창준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는 2조 6,600억 원 현재 신용융자 금액이. 자, 그런데 거래소 시장인 코스피는 2조 6천억 원이 금액으로는 코스닥 2조 8,700억하고 비슷합니다. 2천억 차이밖에 안 나요. 뭐 세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과연 세임이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럼 코스닥이 시한폭탄 돌리기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1,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부로. 그런 1,200조 원에서 2조 6천억. 굉장히 작죠. 그런데 코스닥은 155조입니다. 네. 어제부로 시가총액이. 150조에서 2조 8천억.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이 코스닥 신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항상 이 신용이 신고가를 금액을 벗어났을 때 주가가 거기서 흔들리면 잠깐 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렇게 뽑았는데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이 지금 최적의 타이밍에 이 주제를 우리 그 위에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보니까 뽑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요거 지금 코스닥에서 이렇게 신용으로 산 돈들이 지금 2조 8,700억인데 코스닥은 이게 어디로 지금 베팅이 된 겁니까? 아까 말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할게요. 살짝 더 하고 할게요. 그럴까요? 지금 신용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올해 4월 달부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4월부터 하루에 장중 플러스 마이너스 상승과 하락의 등락폭이 15%에서 30%로 지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4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2월 달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급등락이 많이 심하다는 거죠. 아주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용 만약에 상한폭이 확대가 됐을 적에 하루만 해도 그냥 신용 담보부작 걸려가지고 아침에 플러스 20% 했다가 그날 한 마이너스 10% 빠지면 30%죠. 또 그 다음날 빠져버리면은 그냥 깡통 계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신용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종목에 들어갔는지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면은요. 코스닥 신용융자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13개 정도를 제가 먼저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뽑아드렸는데요.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신용융자잔고가 13 종목들은 어디에 한 10%대부터 8.6%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 I 컴포넌트라든지 IC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IT 쪽이고요. 산성 LNS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업이고 다날은 전자결제,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약간 투기적인 성격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창해 에탄올은 신규 상장주고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물인터넷, 그리고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린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닉네트 사물인터넷, 엔테스 사물인터넷, 한국사이버결제, 사물인터넷, 조이시티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래서 13 종목들 하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4 종목 14위부터 신용융자잔고가 많은 14위부터 26위까지 이렇게 또 제가 선정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인트론 바이오죠. 기가레인 신규 상장주 얼마 안 된 겁니다. 오래된 건 아니고.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결제회사, 그리고 소프트맥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페코, S넷, 하이비즈스텍,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그런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보시면 어떤 거냐.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상승했던 모바일 게임,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거기에다 3D 프린터,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결제라든지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업종의 그런 테마, 아니면 테마라기보다는 업종의 종목들의 신용이 잔뜩 포진되어 있는데 그 종목들이 과연 지금 그렇게 주가가 상승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거품이 많이 낀 거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진짜 실적과 업황이 좋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그 가치라도 만약에 신용융가가 많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같이 동반돼서 수반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2월달, 3월달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융자를 내서 산 종목들 방금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요거를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볼 거냐에 따라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네요. 오늘 건 아직 집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어제 것까지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산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파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업종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이게 제조업으로 나와요. 그러나 제조업에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다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큰 게 왼쪽에 그래프 한 번만 보여주셔야 예,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저게 지금 제조업으로 나옵니다. 신용융자를 산 금액인데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용융자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융자가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걸 좁혀보면 지금 가장 빨간색 그래프가 오른쪽에 높게 나와 있는 거 가운데 저게 이제 그 하드웨어 파트입니다. 제조업 중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로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삼성전자 백색가전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용융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한번 보면 똑같은 구간입니다. 종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월 1일 날보다 수량, 어떤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도 있고 100억 원짜리도 있는데 1조 원짜리 100억 사봐야 겨우 1%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에서 100억 사면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날 대비 수량으로,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나래비를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이제 인트론 바이오가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신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크윙, 이트론, 피에스텍, 이화전기, 대형 엔터, 상해 에탄올, 창해 에탄올, 뭐 데브 시스터즈 이렇게 쭉 순서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들, 장비 관련주 및 부품 관련주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인트론 바이오처럼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시세가 좋으니까 매집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종목.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로 베팅한 것이 아니라 단기 시세, 뭐, 예를 들어서 그 직고점을 돌파한다든가, 양봉이 의미 있게 나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기술적인 접근으로 신용을 많이 샀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기본적인 신용에 대한 어떤 그런 베팅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라든가 충성도가 약하다. 다시 조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똑같이 이 지지선이 약하다라는 것을 이 신용의 흐름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중장기로 약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가격 변동성에 많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이 코스닥 시장의 신용 베팅한 종목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보면 신용과 코스닥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난 구간, 고점 찍었을 때 주가가 많이 거기에서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투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좀 그래서 아마 시한폭탄 돌리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전문가님 분석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는 약간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좀 틀리다. 약간 틀릴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그 코스닥 그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코스닥 주체별 매매 동향이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12월 18일이라는 시점을 잡은 건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가장 저점인 때가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520포인트 찍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잠깐 자료화면 올려주시면은 코스닥 주체별 매매 동향 2014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인데 여기 밑에 제가 박스를 쳐놨거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매매 동향인데 코스닥이 저점에서 520포인트부터 59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78억 원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주식을.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무려 4,897억 원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보험회사가 1,700억 원 가장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투신권은 계속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매수하다가 최근에 1, 2월달에도 매수를 한 거고요. 연기금은 작년에 연말에 국정조사 관련돼 가지고 매수세가 운용을 좀 안 하다가 올 1월 한 중순 정도부터
코스닥과 코스피 다 같이 들어온 측면인데 연기금에서 무려 2,30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구간 동안에 지수가 올라오는 구간 동안에 신용 잔고는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1,850억. 이건 무슨 얘기냐?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 융자제 관련해서 폭탄이 터진다 그래도 터지는 쪽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개인들이 투기적으로 쫓아가서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린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닥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의 그 15종목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다음 카카오, 뭐 세이트리온, 파라다이스, 동서, 메디톡스, 컴투스, 이오테크닉스, CJEMN, 뭐 CJ, GS홈쇼핑, CJ 오쇼핑, 노엔, SK브로밴드, 웹젠, 서울반도체 게임비. 여기에서 15종목을 보게 되면은 15종목 중에는 실적이 좋아서 상승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뭐,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종목이 있고요. 대부분 시가총액의 15종목들이 문제가 돼서 폭탄 터지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의미가 없다. 크게 이 15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한 20개 종목에서 50개 종목이 탄탄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코스닥 지수가 신용 때문에 폭탄이 터질 리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 직전 고점의 위치 580포인트대를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 하단부가 계속 지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상승 추세 구간에서 한 6분응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서 게임비라고 뭐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4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호전이 유지가 될 것이냐. 요게 지수의 흔들림을 약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지수의 그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 빼놓고는 그렇게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면서 진짜 말 그런데도 폭탄이 확 터지면서 그냥 급락을 맞아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번엔 다르다라고 보신 거죠. 저는 한번 이제 물론 그 더 많은 자료를 뭐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만 최근 30개월 정도 가장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한 부분 신용과 주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죠. 보면은 이제 지난 5번 정도 이번에 신용의 고점을 빼고 지난 5번 정도의 고점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은 최근 2년간 위에 있는 게 이제 신용 누적이에요. 코스닥. 그리고 아랫부분은 코스닥 종합주가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 고점 이번에가 고점 100겠죠. 신용 부분이. 그래서 가장 최근 건 빼고 최근으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2012년도 후반부까지 한번 이렇게 봤는데 30개월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별로 고점별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럼 주가와 신용 잔고의 고가 관계, 누적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용이 고가로 왔을 때, 많이 누적됐을 때, 보면은 주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거의 주가 상투, 신용 상투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샀을 경우에, 지난 이 30개월간은, 바로 그때가 거의 주가 상투였다는 것을 패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제가 저기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용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추세가 살짝 바뀔 때, 그때가 거의 주가 또 바닥이거든요. 따라서,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라. 외면할 때 매집해라. 요런 증시 속담이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만 봐도 과거 30개월만 봐도 패턴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산해 봤습니다.
이제 5번까지는 다 볼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1, 2, 3번까지만 좀 더 확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났어요. 어떤 거냐면 신용 상투 부분이 보다 1번, 2번, 3번은 신용 상투인데 그 구간에서 주가는 그거보다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 전에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1번 패턴도 그렇고 2번 패턴도 그렇고 3번 패턴도 그렇고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상투를 찍더라. 신용은 사람들이 이게 상투인지 모르는 거죠. 주가가 흔들리고 나서 깨지니까 종목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주가는 2, 3% 빠졌지만 종목은 5%, 7% 빠지니까 상투에 잡은 사람들이 손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벌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신용 상투에 대한 부분 약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런 패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시한폭탄 돌리기냐 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패턴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대안 투자로서 올라오는 거지 과거 패턴, 테마주라든가 이런 걸로 올라오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스닥도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 금리가 2%이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들이 건너오게 되고 그래서 약간 이번 패턴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하고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받지 않겠나. 다만 여기서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주가가 살짝만 밀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과거 5번 뿐만 아니라 10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신용 같은 경우는 팔을 때는 또 손절해가면서 팔아야 되니까 이게 또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을 산다. 그거는 뒤에 설거지하러 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은 정말 아까처럼 바닥에 있을 때 남들이 다 정리할 때 주식을 신용도가 바닥에 신용 누적이 떨어졌을 때 그때 진짜 사는 거죠. 외면할 때. 오히려 지금은 좀 반대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수익률도 높지만 리스크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 신용을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2, 3개월 전에 신용으로 샀던 분들이 이제는 종목을 수익 실현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단계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이런 딱 상황인데 주의해야 될 상황과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하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도 있고 약간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가장 해외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좋은 게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계속 당분간도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면 기관도 외국인들이 같이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지금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5월 달부터 또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중국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거기에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도 펀드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도 국민들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중국 제품 비싸요. 중국 백화점 가봐도 비싸거든요. 비싼데 제품의 질은 떨어져요. 근데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한국 제품을 사게 되면 중국에 비해서 제품이 싸면서도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런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지금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수적인 그런 삼미각기라든지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인들이 상류층 그리고 중산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중산층의 소비가. 근데 국내에서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국 굉장히 1시간, 2시간이면 한국으로 얘네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비자 없이도
그 제주도 쪽으로 해가지고 무비자로 입국을 해가지고 거기 면세점이라든지 관광하고 면세점에서 사갖고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은 또 사갖고 중국인들이 사갖고 들어가서 자기들 아는 친지들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또 그 사람들이 또 여행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소비 수요가 계속 대기 수요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과 관련된 핵심 종목들. 지금 먼저 선점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오늘도 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정도 선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화장품 원료 회사들, 이런 회사들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기업들 잘 보시고 그리고 전자결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계속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전자결제 회사들. 오늘도 요새 며칠 보시면 KG니시스가 NC소프트하고 같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NC소프트에서 KG니시스 거를 하면서 같이 또 사업을 제휴한다는 그런 그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카카오 또 뭐 한국 사이버 결제는 네이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제 회사들도 역시나 계속 주목해야 되겠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2014년도 3분기, 2분기 때는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3, 4, 5위 그런 반도체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주기 때문에 시설 투자기 때문에 딱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게 약간의 변경이 돼서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가 계속 호황이고 반도체 투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안 하게 되면은 원가라든지 아니면은 수율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화 작용 같은 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16년도도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종목들 그런 업종의 종목 중에서 4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과거 2015년, 14년도 1, 2, 3분기, 4분기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무조건 1등 기업들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신용잔고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어서 걔네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딱 수급을 지어 잡고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종목 하시게 되면은 4월 달에 상한폭 30%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버해가지고 2월달, 3월달 신용 투자했는데 손실 났다 그래서 안 팔고 있다가 4월달 들어가서 두들겨 맞으면은요, 1박 2일에 깡통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코스닥에 대한 전략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오늘 신용에 관련해서 보면 신용 고점, 주가 고점. 이때는 지난 2년간 뿐만 아니라 5년간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신용 고점인데 주가가 꺾인다. 고점에서 꺾인다.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신용 고점, 지금의 상황이 주가 고점 찍고 약간 좀 꺾이는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금 각별하게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걸어서 코스닥을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버리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단타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색깔 있게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2년간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마크로젠이라든가 그리고 인성정보, 차바이오 이런 종목들에서 각각 100%에서 150%씩 뽑아 먹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뽑아 먹고 일정 부분 지금 갖고 있죠. 그렇죠. 수익 챙기고 원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종목에 이어서 코스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미디어 관련 컨텐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하드웨어를 하나 더 더한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국제유가 폭락해서
그런 종목들 지금 베팅해라.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죠. 유비벨룩스부터 시작해서 SBS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이제 LNF 이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단기 그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에 2년 전부터 투자해서 한번 뽑아먹은 것처럼 코스닥에서 지금 미디어하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부터 포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용에 관련된 부분에 좀 비껴나가는 투자 전략, 이렇게 한번 구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다만 종합주가지수 대비 신용에 관련해서는 각별히 그런 민감한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큰 틀로 코스닥의 신용에 관련된 부분 시한폭탄 돌리기냐라고 봤을 때 통계를 무시하지 말고 약간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오늘 라운드 1의 전체적인 큰 정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1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